일동제약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큰 이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조정입니다. 건강한 조정. 건강한 조정이다. 왜냐? 이 4일 동안 올랐잖아요. 4일 동안 외인들이랑 막 불개미들이랑 해서 막 올랐잖아요. 자, 근데 이 상승 자체가 이 재료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화이자가 푸싱제약한테 일상도 안 끝난 이 비만약 기술을 이 3조를 들여서 샀잖아요. 3조 600억인가 들여서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자체가 심볼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일동제약이 일상 끝난 비만약, 지금 일라일 12가 만드는 약물보다 조금 더 효능이 좋은 이 일상 비만약,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일상 기술을. 그러니까 윤곽이 드러났잖아요. 이 약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약물에 대해서 이 추측성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냐? 이 약물이 얼마짜리고 기술이 얼마짜리냐? 말이 되게 많았는데 이 의문점을, 그러니까 이 일상 비만약의 가격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준 게 바로 푸싱제약과 화이자의 그 기술 계약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나온 거예요.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3조짜리다. 일상 비만약 이게 최소 3조짜리다. 최소 3조짜리다라고 이게 윤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화이자가 그 중국 애들이랑 기술을 샀는데 뜬금없이 왜 얘가 올랐냐? 이 일동제약이 만든 기술에 시세가 나왔다. 시세. 어느 정도 호가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오른 거고 뭐가 됐던 이 일동제약의 직접적인 그 호재나 이 재료가 아니잖아요. 이 수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마이너스 뭐 1.5%인가로 시작해서 슬금슬금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조정이 나오는구나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일동제약이 지금 당장 3조짜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동제약이 만든 비만약 기술이요. 이 비만약 기술이 지금 현재 가치로 9천억입니다. 9천억짜리 기술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으면은 이 3조짜리 계약을 맺는데, 지금 얘가 이 비만약 기술이 일동제약에서 만든 비만약 기술이 이제 겨우 일상을 통과했잖아요. 일상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물의 윤곽과 어느 정도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약물은 아니에요. 근데 윤곽이 나왔다. 그래서 이 기술의 가치가 9천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조를 받으려면은 1상, 2상, 3상, 뭐 FDA 허가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상, 2상, 3상을 다 통과를 하면 그때는 3조를 넘게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예상을 했던 것처럼 계약금은 이 비만약 시장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2천억에서 3천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큰 뭐 이슈가 없어요. 오늘 마이너스 10%가 나왔다. 이게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는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당연히 나와야 할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 일동제약이 뭐 엔비디아나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막 급등했다가 주가가 갑자기 그냥 지지를 해버리잖아요. 무슨 그랜드 캐년처럼. 근데 한국 주식은 그렇게 안 돼요. 수급이 제한이 돼 있어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으면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빠질 거예요, 밑으로. 자,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주시면 돼요. 그럼 단타의 신이 매도 사인을 드릴 겁니다. 나는 이런 고점에서도 먹고 싶어 라고 생각을 드시면은 옆에 번호로 이 일동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단타의 신이 매도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생각 있으시면은 문자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강성주주일 겁니다. 일동제약의 강성주주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강성주주분들은 4848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 4848을 잘 안 하세요. 강성주주님들은. 그래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뭐 15,000원이다 하면 15,000원에 그냥 몰빵하고서 그냥 쭉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플러스 300%, 400% 이렇게 그냥 먹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워야 잘 법니다. 자, 그래서 일동제약의 이 목표는 적자 기업 탈피예요. 적자 기업 탈피. 일동제약이 사실 원래부터 돈을 엄청 잘 버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얘네가 지금 빚이 3,470억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한 3,500억 정도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술 수출 계약 맺고 계약금 한 2천 몇백억 받잖아요. 그걸로 빚을 좀 갚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대출을 갚을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나온 것, 이게 오늘 뉴스거든요. 그래서 적자 기업을 탈피하겠다.
막 적자 기업들 맨날 막 허구한 날 돈 빌리고 뭐 유증하고 해가지고 막 남한테 돈 빌려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탈피하겠다 이거예요. 이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돈 버는 회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약회사들 맨날 돈 빌려가지고 막 개미들 피 묻은 돈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탈피하겠다 이거예요. 일동제약이.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계약금 받으면은 그걸로 어느 정도 빚을 갚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재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 기업에서 매출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꾸준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 수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로열티가 나와요. 그럼 먼 미래의 일이에요. 먼 미래에 2030년도가 지나면은 로열티가 나올 겁니다. 왜 2030년도에는 삼상 다 끝나고 이 약 팔 거 아니에요. 약 장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열티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억이었다가 300억이었다가 700억이었다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영업이익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꽤 괜찮아요. 근데 배당은 좀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돈 쓸 데가 많아서 회사가. 자, 그래서 이제 막 돈 벌기 하는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삼상까지 성공을 하면은 로열티까지 따로 붙는다. 그리고 그 로열티가 굉장히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비만약 시장이 거의 1년에 매출이 200조 정도 나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200조 정도 나오는데 매년. 근데 일동제약 이 친구들이 이 19112보다 더 좋은 약물을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로열티 부분에서는 수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주가가 45,000원을 신고가로 찍고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45,000원이냐 이거예요. 지금 증권가에서 이 일동제약의 목표 주가로 설정한 게 45,000원에서 4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45,000원에서 46,000원을 목표가로 이 제시를 했어요. 증권가에서 일제히. 근데 사실 말이 목표까지 사실 적정 주가예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적정 주가라는 말을 못 써요. 적정 주가라는 말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인가 그래가지고 적정 주가 대신 목표가라고 돌려서 말해요. 근데 사실 이게 적정 주가예요. 근데 이 적정 주가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 45,000원, 46,000원. 이게 이 기술 수출 계약이 포함이 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동제약 자체의 펀더멘탈이 이 가격이 아니라 기술 수출 계약까지 포함을 해서 이 가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약값을 3조로 설정을 안 하고 9천억인가 1조로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동제약이 2상도 성공하고 3상도 성공한다. 그럼 이 목표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일동제약이 1상을 성공해서 1상을 성공한 약물이 1조다. 라고 가정을 해서 지금 45,000원, 36,000원으로 이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정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수출 계약이 뭐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상상대로 막 이게 10만 원이 가고 20만 원이 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미 적정 주가예요. 이 비만약 기술이 재료가 녹아 있는 차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미 녹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한 그 기술 수출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 거는 과매수 구간을 말한 거예요.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적정 주가고요. 지금 여기가 이 적정 주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르면은 이 고평가예요. 고평가. 근데 제가 말한 건 기술 수출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이게 개미들이 갑자기 매수세가 쏠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상한가가 나오든 아니면 플러스 20%가 나오든 아니면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 플러스 10% 맞고 뭐 윗꼬리 달고 쭉 빠지든 이 과매수 구간이 슈팅이 한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재료가 분출이 되면은 제가 그때 팔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자체는 적정 주가가 맞습니다. 이 가격에서 팔면은 그 증권가 리포트를 좀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여기서 파는 게 맞고 재무적으로는 이 기술 수출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슈팅이 나왔을 때 그때 팔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 4만 원대가 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4만 원대가 지지가 되고 있고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이 일동제약을 단타를 치겠다. 만약에 제가 이 일동제약의 주식을 지금 사서 기술 수출 계약 때 팔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면 저는 이 라인에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만 원대 초반대에서 이게 흘러서 지지가 되면은 여기서 횡보할 것 같아요. 내려갔다가 여기서 횡보, 3만 원 중후반대에서 횡보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저는 3만 원대 초반에서 줍줍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워가지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싼 이 지지선이
3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지고 기술 수출 계약 나오면 그때 전 팔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 3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다. 3만 원 밑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3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은 좀 불타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때 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사가지고 기술 수출 계약 나오면은 판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계약이 언제 나오냐 도대체. 제가 보기로는 한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몇 개월 걸려요. 몇 개월에서 길면 뭐 1년도 걸리는데 아마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기술 수출 계약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막 오르는 척 오르는 척 하다가 이 수출 계약 나오면 확 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조정에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오르면은 급하게 빠져요. 그래서 이런 고점 자리에서 팔고 싶으시면은 그냥 문자를 하세요. 영상만 보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서 팔고 싶으시면은 문자를 하시면은 이 유튜브로는 저희가 소통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번 올리는 거니까 영상을. 자, 그래서 이런 고점 자리에서 먹고 싶으면은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일동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 아, 나는 이거 문자 보내기 싫어. 내가 알아서 할래. 이러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기술 수출 계약 나왔을 때 파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저라면은 3만원 초반대에서 좀 추가 매수하고 이 수출 계약 나오면은 아마 한 5만원대까지 오르지 않을까요? 그럼 전 그때 팔 것 같아요. 그때가 고평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45,000원 위는 고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도를 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동제약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만원짜리 주식이에요, 이게. 만원짜리였는데 지금 거의 한 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료가 분출할 때, 뉴스가 빵빵 터질 때, 개미들이 가장 흥분해 있을 때,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 개미들이 꽃밭에서 헤맬 때, 그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매 가격 말씀을 드렸고 이 매도 시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헷갈리실 거예요. 아, 그래서 얼마에 팔라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막 얼마에 팔아야 되냐, 정확하게 언제 팔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문자 하시면 돼요. 그냥 일동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매도 사인이 나갈 겁니다. 매도 사인이 나갈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제 생각에는 이 기술 수출 계약 나오고 만약에 상한가 잠기면은 다음날에 팔 것 같아요. 보통 그냥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투심 자체가. 그래서 매도 사인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쌀 때 최고점에서 매도 사인이 나갈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수를 늘리고 싶다. 단타로 주식수를 늘리고 싶다. 사실 주식수를 가장 늘리기 쉬운 방법이 월급 받아서 넣는 것보다 단타로 늘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좀 바닥 지지해주면 그때 다시 사고, 또 고점에서 팔고 이게 좀 바닥 지지해주면 다시 사고, 이게 주식수 늘리는 데는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석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기 대응 원하신다. 앞으로 시간 조금 있는데 단기 대응 원하시면은 문자 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호가창 보니까 막 음봉 뜨면서 막 슬금슬금 내려가더라고요. 사실 이럴 때 팔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단기 대응 원하시면은 문자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동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 공짜 테마가 있습니다. 공짜 테마가 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관련주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주. 이거는 진짜 공짜 테마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 안에 끝납니다. 6개월 안에 지표상으로 이건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발언권이 없습니다. 협상이 러시아의 푸틴이랑 트럼프랑 푸틴 일방적으로 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발언권이 없어요. 이 종전 협상에서. 근데 트럼프가 막 거의 막 구걸을 하잖아요. 푸틴한테 좀 이 휴전 좀 해달라고. 근데 푸틴이 계속 노 하고 있잖아요. 노. 왜냐? 지금 푸틴이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전선에서 이기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푸틴이 급하게 휴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래서 전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 병사가 8명이 싸우면은 우크라이나 병사는 지금 1명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격전지에 포크롭스크인가 거기 우크라이나 이 병사들 5,000명 갇혀 있죠.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포위해서 구멍 조금 남겨두고 완전히 포위해서 5,000명 가둬두고 얘네를 섬멸을 안 하고 있어요. 러시아군이 일부러. 왜냐? 얘네를 5,000명을 가두고 있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군이 이 5,000명 최정예 병력인데, 얘네가 최정예 중에서도 최정예인데 얘네가 지금
단체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얘네를 구하려고 우크라이나 군들이 막 몇만 명이 와서 막 여단이 막 몇 개가 와, 두세 개 막 여단이 막 두 개, 세 개가 와가지고 얘네를 구하려고 막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세를 하는 입장에서 방어를 하는 입장보다 사상자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그냥 잡아먹고 있어요. 덫을 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이 한 달에 한 3만 명, 3만 5천 명 이렇게 사상이 나옵니다. 여기는 사망도 있고요. 사망도 있고 부상도 있고 탈영도 있습니다. 탈영. 근데 지금으로서는 탈영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이 징집을 해가지고 딱 2일 교육시키고 2일 훈련시키고 바로 최전선으로 보내버리니까 탈영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지표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내년 중반 2026년도 중반을 아마 넘기기 힘들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끝나든 안 끝나든 솔직히 말해서 우리랑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돈이죠, 돈. 결국엔 우리가 싫어도 우리가 좋건 싫건 이 테마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인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주가 바닥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종전주를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가 올랐을 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주는 너무 많이는 안 오르고 막 2배, 3배 이렇게 오를 것 같아요. 막 이것처럼 막 5배 이렇게는 안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잘 쳐봐야 뭐 2배, 3배? 그냥 괜찮게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종전주를 잡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주를 이 저점에서 잡아야 돼요. 지금. 그래야 6개월 뒤에 2배, 3배 먹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6개월인데 6개월 기다려서 2배, 3배 먹으면은 이거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1억 내면은 2억, 3억 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자, 그래서 꽤 괜찮은 장사다. 우크라이나 종전주 지금 저점 매수가 우크라이나 테마주 저점 매수가 지금은 꽤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내년에 전쟁이 끝나는 게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겁니다. 우리는 같이 가자. 우리는 같이 성공하고 같이 돈 벌고 같이 하자. 자, 그래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빨리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리 눌러주시고요. 이 무료 종목 테마주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문자 바로 하시면 됩니다.